안녕하세요. 수원회생파산 본빛을 찾다 이보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도중 법원에 가야 한다는 통지서를 받으셨나요? 평생에 한 번 갈까 말까 한 법원에 그것도 채권자 집회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니 얼마나 두렵고 막막하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변호사라서 법원에 가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법원이요 굉장히 편한 공간인데 의뢰인분들은 달라요. 법원이라는 곳이 공항 검색책처럼 금속 탄지기도 통과해야 하고 액체 반입도 안 되고 딱딱한 분위기에 제복 입은 사람들이 가득하니까 더 위축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영상 다 보시고 나면 그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실 거예요. 채권자 집회 기일이 실제로 어떤 절차인지 그리고 이날 반드시 챙겨야 할 주의사항이 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채권자 집회기일, 말 그대로 풀이하면 채권자들이 모여 의견을 개진하는 날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인 나의 반대편에 있는 금융사 또는 개인 채권자들이 되겠죠.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에 나가는 날이 딱 이 하루입니다. 개인 파산은 파산 선고일, 채권자 집회기일 이렇게 2번 나가야 하지만 개인회생은 채권자 집회기일 단 한 번만 나가면 돼요. 그러면 이날은 언제 잡히냐? 개시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해집니다. 개시결정까지는 법원이 채권자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아요. 채무자의 의견만 듣고 일단 개시결정을 내려준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채권자들한테 이의시청 기간을 주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채권자 집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결과가 바뀌냐고요? 대부분의 경우 99%는 바뀌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개인회생 자체에 영향을 주거나 절차가 폐지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절차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들은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굳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다만 채무자가 재산이나 소득을 숨긴 사실을 채권자가 증거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결과가 바뀌는 1%예요. 그런 게 없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막상 채권자 집회기일이 다가오면 다들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평생에 한 번 갈까 말까 한 법원에 그것도 채권자 집회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요. 채권자들이 나와서 뭔가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자리 같을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의뢰인 중에 30대 중반분이 계셨는데 회사에 반차까지 내고 아침부터 엄청 긴장하면서 오셨어요. 가기 전까지는 너무 무서워서 잠도 못 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어땠냐고요? 그날 같이 집회에 참석한 분이 30명 정도 됐는데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있었고 분위기는 딱 한마디로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다는 느낌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채권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20분 만에 전부 끝났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실무에서 채권자가 나온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금융기관은 100% 나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 개인 채권자도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럼 당일에는 어떻게 진행되냐? 법원에 도착하면 먼저 법원 경위에게 신분증을 보여줍니다. 출석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집회 시간이 되면 판사나 회생위원이 이름을 호명하고 대답하고 신분증 다시 제시하면 출석 처리가 됩니다. 판사님께서 짧게 인사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채무자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변제하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간혹 변제계획 소명이 더 필요한 분은 따로 남으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공지사항 듣고 바로 마무리돼요. 혹시 회생위원이나 판사가 변제계획에 관해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만약 어려운 질문이 나왔는데 즉석에서 답변하기 어렵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용을 메모해 오시면 돼요. 그 자리에서 억지로 즉석 답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 걸리는 시간이 10분에서 20분 사이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빨리 끝납니다. 그럼 이제 주의사항을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법원 위치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법원 체계가 생각보다 복잡해요. 지방법원이 있고 그 아래에 지원이 있는데 회생사건은 지방법원 본원이나 별도 회생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지원에서 하지 않아요. 실제로 수원회생법원으로 가야 하는 분이 근처 지원으로 잘못 가신 경우가 있었어요. 수원지방법원 아래에 성남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이런 지원들이 있거든요. 그중 하나로 잘못 가신 거예요.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이렇게 5개가 있거든요. 내가 사는 곳 근처 법원이 내가 가야 할 법원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채권자 집회기일 통지서에 적힌 법원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미리 길도 찾아도 돼요. 두 번째, 절대 지각하시면 안 됩니다. 채권자 집회는 여러 명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름이 불렸을 때 대답을 못하면 불출석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회생위원회에 따라서는 10분 지각한 분을 그냥 불출석으로 처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불출석이 되면 두 번째 기일이 한두 달 뒤에 잡히고 그만큼 전체 절차가 늦어집니다. 두 번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절차 폐지까지 갈 수 있어요. 최소 30분 전에는 도착하세요. 수도권 법원은 주차가 정말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차를 가지고 가실 분들은 1시간 전에 출발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세 번째,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세요. 실제로 신분증 없이 오셔서 불출석 처리되신 분도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면 됩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출석 확인 자체가 안 돼요. 집에서 나오기 전에 꼭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복장은 단정하고 수수하게 입으세요. 법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지만 법원은 관공서이고 공무원과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너무 화려하거나 고가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운 차림은 피하는 게 좋아요.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더라도 굳이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와 비슷하게 단정한 차림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채권자 집회기일에 출석이 어렵게 되셨다면 그날 되어서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미리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해요. 한 번 정도는 기일을 연기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전체 일정이 늦어지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처음 잡힌 기일에 꼭 출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의사항 4가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법원 위치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세요. 내 집 근처 법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둘, 최소 30분 전에는 도착하세요. 지각하면 불출석 처리될 수 있습니다. 셋, 신분증 반드시 챙기세요. 없으면 출석 확인이 안 됩니다. 넷, 복장은 단정하고 수수하게, 굳이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이 4가지만 지키시면 채권자 집회기일은 무사히 마치실 수 있습니다. 막상 가보시면 생각보다 별거 없어요. 저희 의뢰인분도 20분 만에 끝나고 이게 다야? 라고 하셨거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날을 잘 넘기면 인가 결정까지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